안녕하세요, 닥터타투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타투를 받고 색소가 어떻게 남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타투뿐만 아니라 두피 문신, 눈썹 문신을 포함해 최소 2달 이상 지속되는 색소 시술들은 모두 같은 원리로 색소가 남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시술 직후 그리고 시간이 2달 이상 흐른 뒤에 발색되었다, 힐되었다 혹은 각질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2달이 지난 이후 시기의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술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피부의 가장 바깥쪽부터 진입해서 표피층을 지나 진피 상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색소는 도구가 지나가는 모든 층에 남게 되고 피부 바깥쪽에 열린 상처가 아물 때까지 혈액이나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 상처 부분을 문지르거나 흐르는 물로 씻게 되면 색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무조건 당일은 대부분 씻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길게는 4, 5일까지도 그 부분에 어떤 물리적 자극을 피하시고 씻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수일이 지나고 상처가 닫히게 되면 색소들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의 각질층부터 표피의 다른 층들 그리고 진피 상부까지 남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술 후 결과물은 색과 형태가 시술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아주 선명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4에서 6주간 각질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표피층이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장 밑인 기저층으로부터 세포들이 이 아래로부터 계속 밀려 올라와 각질에 대어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손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손톱이 자라날 때 점차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자라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가장 피부의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생성되어 밀려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표피층에 머물던 색소들은 각질층이 탈락되면서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눈썹 문신에서 시술 며칠 뒤부터 짱구 눈썹으로 너무 굵고 진하게 보이는 것을 포함해 타투를 받고 나면 처음엔 선명하던 색과 형태가 시술 후 며칠이 지나면서 특정 부분은 더 진하거나 두껍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색이 듬성듬성 빠져 보이기도 합니다. 두피 문신에서는 모발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시술 후에 두피에서 검은 가루 같은 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각질화 과정에서 색소가 각질과 함께 탈락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각질화 과정이 전부 다 끝났고 넉넉하게 시술 후 2달 정도가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표피층의 색소들은 전부 다 탈락이 되었을 것이고 색소가 주입되어 있던 표피층은 전부 새 걸로 교체돼서 우리가 시술로 주입했던 인공적인 색소가 없이 원래 본연의 표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멜라닌 색소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 상태로 이제 진피 위를 덮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피까지 주입이 잘 된 색소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때부터 우리는 이 표피층을 거쳐서 그 밑에 진피층에 있는 색소만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톤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들이 표피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피 자체도 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피가 덮고 있는 상태로 그 밑에 있는 진피층의 색소를 보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술 직후보다 약간 색이 바랜 듯한 느낌도 있고 생각했던 색과는 조금 다르게 내 피부톤에 약간 보정을 받은 그런 색과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술자 입장에선 시술 당시부터 이 과정을 전부 이해를 하고 적절한 깊이까지 적절한 양의 색소를 주입하게 되면 시술 후에 남아있는 색과 형태 역시 그 시술자가 기대하고 있던 결과물로 나오겠지만 너무 얕게 시술했다면 군데군데 완전히 지워지거나 흐려진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깊게 시술했다면 주변으로 번졌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술 직후에 가장 바깥층부터 진피 상부까지 존재하고 있던 색소들이 4에서 6주 동안의 각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탈락이 되고 이후 결과물은 진피까지 도달한 색소들만이 표피층 밑에 처음보다 약간 선명도가 떨어지고 색은 시술받은 사람의 피부톤에 영향을 받아 약간 왜곡되어 보이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피층까지 도달한 색소들은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는 걸까요? 진피층의 구조를 보시면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단순화시킨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세포들과 모세혈관 등 구조물이 있고 그 주변은 세포의 기질이라고 여긴 다양한 기질 단백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피부라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세포 밖의 공간과 집, 공원 등등 성 안의 구조물을 세포의 기질이라고 보겠습니다. 외적들이 성벽에 구멍을 내서 침투하려고 들면 외적과 싸우려는 병사도 와야 되고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기술자도 필요하잖아요. 병사들이 면역세포, 그중 대식세포는 이름처럼 식세포 작용을 통해 외적을 잡아먹고 그 정보를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전시에도 평시에도 보수하는 데 관여하는 기술자가 섬유모세포고요. 콜라겐을 비롯한 다양한 섬유 단백질들을 만들고 제거합니다. 노화되면 콜라겐이 부족해 탄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 기능이 약화되지만 이 친구들의 수화, 기능 감소도 그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늘이 만든 틈을 통해 진피에 도달한 색소들은 입자들의 크기가 각기 다른데 이때 아주 작은 색소 입자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제거되지만 큰 입자들은 세포의 기질에 남아있거나 대식세포가 칙세포 작용을 통해서 잡아먹습니다. 이 대식세포들은 정해진 구역을 지키는 보초병과 같은 세포들로 이 색소 입자들을 분해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색소를 먹고 그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다가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됩니다. 죽으면 색소를 내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위치에 또 다른 대식세포가 와서 그 색소를 먹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색소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레이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 이 대식세포까지 같이 파괴했을 경우에도 대식세포가 파괴되면서 내보낸 색소 입자를 또 다른 대식세포가 와서 다시 한번 먹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섬유모세포는 직접 색소를 붙들어 두는 데 관여하긴 하지만 대식세포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수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상대적으로 큰 입자 중 일부는 대식세포에 먹히고 일부는 세포의 기질에 자리 잡고 있는다 말씀드렸었죠. 타투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의 피부를 조직 검사해 보았을 때 세포 외 기질에 존재하는 그 색소 입자의 비율이 늘어나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식세포가 먹고 죽고 다시 먹고 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 통제되지 않는 색소 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란 추측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피층에 도달한 색소 중 입자가 작은 색소의 일부는 림프관을 통해 제거되지만 나머지는 세포의 기질에 남아있거나 대식세포 및 섬유모세포가 붙들게 되는데 섬유모세포의 역할은 미비하고 대식세포가 지배적이다. 대식세포가 사멸되더라도 다른 대식세포가 먹기 때문에 색소가 그 자리에 머물고 우리가 보는 타투가 시간이 지나도 레이저로 대식세포를 파괴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대식세포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저자들은 레이저로 타투를 지울 때 하나의 대식세포가 파괴되고 다음 대식세포가 보충될 때까지 그 사이 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색소 입자가 림프관으로 배출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타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행해오던 타투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이 많진 않습니다.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남을 것이다 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 피부에 진행한 연구가 아닌 쥐나 돼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 표에서 보시듯 피부의 특성에 있어 인간과 차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이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림프관을 통해 그 위치에서 제거된 작은 입자들이 전부 배출되는 건지 혹은 다른 곳에 퍼져 있는 것인지 우리 몸에서 생성된 멜라닌 색소가 아닌 시술을 목적으로 투입한 인공적인 색소를 머금은 대식세포가 다른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상대적으로 큰 색소 입자가 세포의 기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포 간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진 않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선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지켜보며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타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타투 유원장이었습니다.